교통 호재나 일자리 호재 그리고 신축이 되는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오버슈팅이 된다면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서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서울은 비싼가요? 싼가요? 지금 저희 단지는 호가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 조정장이 맞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희 집은 아예 반등을 못 했는데요. 혹시 꼭지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바닥을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사도 될까요? 이런 궁금증들에 대한 해답을 제가 하나씩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서울은 지금 어디쯤 있는가에 대해서 24년 전망을 제가 곁들여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이미 24년 서울 부동산 시장 예측을 제가 했었죠. 현재까지는 그때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기는 하네요. 기본적으로 서울은 13년 정도부터 가격이 상승했다고 봤을 때 약 9년 정도 상승을 했죠. 모든 투자 자산이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없습니다. 많이 오르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러 데이터 중에서 가격과 유동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내에서 비교군이 없는 도시이고 절대평가의 개념으로 지역을 분석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울의 매매지수죠. M2 유동성,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매매지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두 개의 지표의 평균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1년에서 22년은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해서 M2 유동성과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오버슈팅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오버슈팅된 가격이 많이 내려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 부동산의 가격은 싼 걸까요? 네 가지 지표들을 더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 대비 저평가지수, 두 번째, 전세가율, 세 번째, 소득 대비 저평가지수, 네 번째, 주택 구매력 지수. 모두 리치고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이 네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서울의 부동산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해당 지표 중에 어느 것도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매수하기 괜찮다고 말하는 지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의 가격이 싸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됩니다. 첫 번째,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면 이 지표들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이 지표들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이 지표들이 좋아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조건들이 서서히 충족이 되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지표들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위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24년 부동산 전망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매매는 약보합, 점세는 상승. 데이터를 보고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얼추 이해가 되시는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사실 양극화 이슈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는 많지만 확실히 볼 수 있는 지표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손품왕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거고, 서울 송파구와 도봉구의 평당가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과거 송파구와 도봉구의 평당가 차이가 한 1,80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3,800이 넘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입지와 가격의 차이는 현재의 분위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죠. 먼저 송파구의 그래프인데요. 송파구의 매매 가격 지수와 시세 총액 탑 20 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표 단지들은 23년 초에 상승 반등해서 23년 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반면에 도봉구의 그래프를 보면은 반등 없이 쭉 하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봉구 전체의 지수뿐만 아니라 도봉구를 대표하는 상위 20개 단지도 반등을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송파구와 도봉구의 입지 가치가 더 크게 벌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런 양극화는 아마도 점점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는 호가가 올라서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닌데? 우리 동네는 아직도 죽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극단적으로 다르더라도 둘 다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내에서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정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서울시장에서 과연 꼭지를 잡지 않고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꼭지를 잡지 않으려면 호재로 인해서 고평가된 지역과 단지를 거르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지를 피하는 방법과 바닥을 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운이 좋아서 몇 번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 타이밍을 계속해서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와도 찰리 먼거가 와도 그 할아버지가 와도 꼭지와 바닥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죠. 투자자로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은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마인드는 늘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알고는 있지만 지금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것은 진짜 무척이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100%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투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률을 높여가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자세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싸게 사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비싸게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이 싼 타이밍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이 비싸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에서 GTX 호재가 있는데요. 재건축 호재가 있는데요.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데요. 신안산선 호재나 아니면 월판선 호재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럼 안 떨어지지 않나요? 이 A단지는 GTX 호재가 있는 단지인데 40%가 하락을 했죠. 신안산선 호재로 고평가된 가격이 33%나 하락한 단지도 있었고, 리모델링 호재가 있었던 단지인데 가격이 26% 하락해서 여전히 호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죠. 이렇게 서울 수도권은 호재로 인해서 가치가 많이 바뀌는 시장이긴 하지만 교통 호재나 일자리 호재 그리고 신축이 되는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오버슈팅이 된다면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비싸게 사서 호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야, 그럼 네가 오버슈팅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호재로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16억을 찍은 게 보이죠? 근데 검은색 그래프는 서울 중앙 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대장급 아파트입니다. 파란색 단지는 이미 신분당선이라는 아주 좋은 강남으로 가는 라인이 깔려있는 그 지역의 대장급 아파트입니다. 14억에서 15억대에 있는데 빨간색 그래프는 그 당시의 가격이 호가가 16억대에 나왔다는 거죠. 이처럼 순간적인 저평가가 일어났고 지금은 파란색과 빨간색의 그래프는 같은 지점에서 만나 있고 검은색은 다시 파란색과 빨간색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격인 것이고 21년에 빨간색이 고평가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오버슈팅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호재는 가격을 지키는 무적의 카드가 아니에요. 호재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꺾이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집니다. 호재가 거품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싸게 사지 못한다면 비싸게 사는 거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만 지키면 사실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데 두 편으로 나눠서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특히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